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귀는 동안 크게 다툰 일도 없었고 서로 성격도 비슷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저희 시어머니가 이런 분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에서 만나서 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인으로 지낸 세월만 3년이지 그 이상의 시간을 알고 지냈고 종종 시부모님과 만나 식사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는 동안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시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적이고 좋으신 분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구구절절 다 적으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신혼집을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 구했습니다. 집 자체는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반반씩 보태주신 돈으로 구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가까이 살고 싶다고 자꾸 어필을 하셔서 시댁에서 차로 5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같이 합니다. 통화는 일주일에 두세 번쯤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달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시더니 다짜고짜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저더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안부 전화도 안 하냐며 저에게 시부모가 죽어서 정말 썩어문드러져도 모를 거라 하셨습니다.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며 참 싸가지가 없다 하셨고요. 정확히 3일 전에 가족 다 같이 식사를 했고 그때 평소와 다름없이 분위기도 좋았어요. 당연히 시부모님 두 분 다 매우 건강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화 안 했다고 이 정도로 욕을 먹을 일인가 싶었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벙쪄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드렸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시고서야 정말 내가 아는 그 시어머니한테 온 전화가 맞나 싶어서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전화 걸려온 시간을 보여주면서 진짜로 그러셨다니까.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다 보니 외롭고 적적해서 그러신가 보다며 앞으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먼저 연락을 드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당신도 시어머니께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있었냐고 물으니 자기는 원래 안 한다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친정부모님한테 원래 그렇게 매일같이 연락해서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남편한테 왜 당신한테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 안 하시고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나도 당신이랑 비슷한 성격인데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딸이 없다 보니까 며느리랑 딸처럼 지내고 싶으신데 제가 안 따라줘서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라더군요. 자꾸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남편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제가 어떤 부모가 딸이 전화 좀 안 했기로써니 저런 막말을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꼭 잘잘못을 따져야겠냐며 시어머니한테 사과라도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그냥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전화만 드리면 되는 걸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며 반강제로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 사건은 어영부영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어머니 횡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증으로 만성요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그럭저럭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직까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당분간 회사 일을 쉬면서 운동도 하고 재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늦지 않게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했는지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다는 걸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냐면서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이 당신을 속였다며 분개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회사는 언제까지 나갈 거냐고 하시길래 이번 주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불쌍한 당신 아들만 등골 빠지게 돈 벌어오게 생겼다며 염치도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나마 지금도 제가 수위를 낮춰서 적고 있는 거고 원래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이때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어머님이 이런 이중인격이신 줄 몰랐다고 저야말로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오늘 낮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이번엔 제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당장 시어머니께 따지러 가자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남편이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셨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쥐어짜내며 새아가가 아프다고 하니 시어미로서 걱정이 되어 전화 한 번 건 것뿐인데 그것마저 듣기가 싫다 하니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놀라운 연기 실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핸드폰 녹음을 안 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나중엔 시어머니가 목 놓아 우는 신용까지 하셨고 그러자 남편이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저번부터 자꾸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다며 아무리 며느리들이 십자만 들어가도 소름 끼쳐 한다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며 한숨을 내쉬곤 시부모님께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제 목덜미를 짓누르다시피 하더니 억지로 저를 무릎 꿇게 하더군요. 저는 결국 시댁을 뛰쳐나와 집까지 걸어오면서 정말 미친 여자처럼 울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코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될 것만 같았고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머리로는 헤어져야지 생각하면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혼녀가 된다는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며칠 동안 시간만 흘러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좋지가 않아서 병원을 찾았다가 제가 임신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 4주차였어요. 이혼을 생각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고 남편과 저는 서로 노력하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2주 후 임신 6주차가 되었을 때 찾은 병원에서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 임신의 일란성 쌍둥이로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임신을 알아차렸을 때부터 허리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왔습니다. 일어서면 왼쪽 다리가 너무 저리고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을 수도 없었기에 온몸을 비틀며 스트레칭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고 입덧도 심해져만 갔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꾸 저희 집에 오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시어머니가 좋은 소리를 하러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어떻게든 못 오시게 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한 번 부탁을 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임신한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어떻게 못 가게 하냐며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국 시어머니랑 완전히 연을 끊게 된 건 얼마 전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임신 6주차에 병원을 찾아 처음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둘 중 하나의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마 곧 도태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도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는 다른 태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대뜸 쌍둥이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유산 가능성이 있다고 들으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8주차에 계류유산 진단을 받았습니다. 7일 내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몸이길래 애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하냐며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화도 나고 속도 상했지만 그래도 뭘 모르시니 저러시겠지 싶어서 계류유산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 제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실 생각이 아예 없으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를 비난하고 싶으셨던 거겠지요.
저에게 애 낳기 싫어서 몰래 약이라도 먹은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하니까 맨날 허리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않았냐면서 임신하니까 허리 더 아플까봐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그랬다면 진작에 병원 가서 수술했지 뭐하러 죽은 애를 뱃속에 품고 다녔겠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배가 얼마나 아프고 피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른다면서 저는 당신이 보기에 너무 멀쩡하다고 의심스럽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얼마 전 핸드폰을 바꿨는데 통화가 자동 녹음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시어머니의 폭언이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타부타 설명 없이 남편에게 그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이랬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면서 자기가 확인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확인을 하든 말든 이제는 관심도 없고 이혼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 길로 단촐하게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친정에 찾아갔으니 친정 부모님이 많이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어렴풋이 아셨을 테지만 그래도 한 번도 제가 미주알고주알 얘기한 적이 없었기에 막연히 둘이 알아서 잘 살겠지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과 서름을 토해내듯 부모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차라리 얘가 없으니 잘 됐다며 그냥 이대로 여기서 당신들과 살자고 하셨습니다. 이튿날 친정어머니와 함께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가서 수술을 하고 3일간 입원도 해야만 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출장에 잡히는 바람에 제 옆에 있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몇 번 사과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퇴원 후 저는 남은 짐을 마저 챙기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리 딸이 친정에 찾아왔어도 돌려보내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니냐며 자식 교육을 더 엄하게 시키셔야겠다고 기어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른 사람 머리채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하시며 시어머니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며 달라드셨습니다. 시끄러운 싸움 소리에 옆집 부부가 쫓아나왔다가 두 분의 싸움을 말리셨는데 나중에 보니 저희 친정어머니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잡혀 있었네요. 사돈끼리 이렇게까지 싸웠으니 더는 수습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폭언을 들려주며 합의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자기가 방패막이가 돼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합의 이혼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저더러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모은 돈이었으면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돌려줬을 텐데 전부 시어머니가 대출받으신 돈인 걸 알았기에 그냥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처 챙겨가지 못한 물건이 있어서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저와 이혼하게 된 것도 자기 어머니 성격이 사이코라는 것도 지금 우리 동기들 사이에 다 소문이 나면서 많은 친구를 잃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더러 누가 혹시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왔고요. 제가 한 번은 도대체 당신 어머니는 왜 나한테 그러신 거냐고 물으니 하나뿐인 아들을 새로운 여자한테 뺏긴 기분이었다고 그러시더랍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저는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사이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알아서 잘못이겠지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선 남남이니까요. 아마 시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는 남편이 다시 결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게 되찾은 아들을 다시 빼앗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결혼하지 않는 게 남편과 만날 상대에게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소중한 아들 끼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